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렉서스의 UX250H AWD 모델입니다. 새로운 세그먼트의 등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명 크로스오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렉서스가 UX라는 재미있는 모델을 내놨으니까요. 헤드램프는 여전히 렉서스다운 과감한, 날카롭고 과감한 선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DRL도 굉장히 독특하고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WD 모델에만 옵션으로 선택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실내에서 보고 있고요. 확실히 멀리까지 비춰주는 느낌이 듭니다. 폭이 넓다라는 느낌보다는 광원이 멀리 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상향을 켰을 때에도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내려서 잠깐 보면은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밝고요. 지금 상향등을 켠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광원이 멀리 가고 밝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하향등입니다. 가운데에서 봤을 때에도 스핀들 그릴이 이제 확실히 완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느낌도 별로 없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렉서스 엠블럼에 푸른색으로 살짝 컬러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옆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제가 디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스팬들 그릴이 돋보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프론트 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은은한 광택에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이 정말 과감하고요. 하여튼 프론트에서 느끼는 이 독특한 느낌은 렉서스가 괜찮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이 디자인 나왔을 때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 수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VVT IE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87cc고요.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최고 출력은 146마력, 토크는 19.2입니다. 모터 출력은 앞쪽이 80kW고 뒤쪽이 5.4kW입니다. 시스템 출력은 PS 기준으로 183으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 변속기는 CVT가 적용이 되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AWD 모델입니다. 가격은 5,410만원이네요. 5,410만원인데 게스식 리프트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요거는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장은 4495mm, 휠베이스는 2640mm입니다. 앞뒤 오버행을 살펴보면 뒤쪽은 굉장히 짧아서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요. 앞쪽은 오버행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경쟁 모델들, 예를 들면 벤츠의 GLA나 BMW X1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제가 보기엔 짧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장에 있어서는 UX가 약간 좀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225, 50, 18입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럼플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는 CT200H의 동급이거나 그 비슷한 언저리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IS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도 그렇고 가격대, 그 다음에 실내외 구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정도 등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살짝 살펴보시면 선과 면, 특히 날카로운 선을 강조한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서 보시면 칼날 같아요. 칼날 같고 손이 베일 것 같을 정도로 상당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날카롭고 강인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소재를 달리해서 패턴을 딱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커트에 별도의 기교를 부리진 않았어요. 근데 도어를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다가 안쪽이 살짝 꺾이면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조금 낮게 선을 가져가고 있고 뒤로 쭉 올라오면서 뒤쪽이 좀 두툼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D필러 쪽에도 보시면 이쪽에 한번 꺾어놨어요. 선을 한번 이렇게 줘가지고 실제 모습보다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잘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쪽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복잡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과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테일 램프인데요. 굉장히 과감합니다. 지금 보시면 무슨 스포일러를 연상시킬 정도로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형상 자체도 공기역학을 많이 배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일반 그 세단 트렁크에 스포일러가 립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 이게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다른 렉서스 차량들과 다르게 후면부에도 스핀들이 확실하게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핀들 모양이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에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퓨저라고 해서 별도로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고요. 그냥 공기의 흐름 정도만 배려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싱글이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게 장르가 SUV를 표방하는 크로스오버인데 이 트렁크는 좁은 건 좁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바닥이 좀 붙으면서 공간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패키징은 참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펴보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트백을 접게 되면은 앞쪽 공간까지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짐을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레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내등은 LED 타입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실내등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테일게이트 동작은 굉장히 렉서스답게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UX250H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실내를 먼저 보면은요,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 앞좌석의 공간은 상당히 넓고 쾌적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헤드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뒤쪽 공간을 여기서 살짝 살펴보더라도 뒷좌석의 헤드룸이 위쪽으로 많이 파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헤드룸만큼은 앞뒤 모두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조작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널은 지금 일자로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짝 각도가 올라왔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맵포켓은 글쎄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꺾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는데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공간이 좁은 것 같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럼버 서포트는 2A 타입이 적용이 되네요. 시트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쿠션, 가죽의 재질, 전체적인 형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등받이, 안장 모두 편안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헤드레스트인데요. 이 소재나 쿠션감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는데 이 위치가 약간 고개를 뒤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듯한 제 개인적인 체형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드레스트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다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바닥으로 와서 보시면 가속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앞에 본넷을 열 수 있는 레버, 주유구, 테일게이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틸팅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도 디자인이 참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재가 가죽하고 다른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조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렉서스가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시면 이 에어벤트 끝부분, 요 돌리는 부분에 LED로 조명이 들어와서 조금 더 사용하시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지금 푸른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은요, 물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지금은 엔진이 회전을 합니다. 초반에 웰컴 세레머니 나쁘지 않고
클러스터는 렉서스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메뉴들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쉐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가죽의 재질하고 이 잡았을 때 두께감이 두껍지도 가늘지도 않으면서 얇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감이 살짝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렉서스가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A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이 버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돌릴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노멀, 에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지금 요게 노멀 모드고, 네, 요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고, 요게 에코 모드, 그리고 다시 노멀 모드,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10인치가 넘는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은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GPS가 내장된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를 보더라도 확실히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또 가죽으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급감은 렉서스가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터치가 안 되네요. 터치가 안 되는 점은 다시 한번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벤트 크기 적당하고 위치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LED 조명이 들어와서 야간에는 조금 더, 지금 살짝 보이시나요? 화면에 조명이 들어오는 게? 네,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도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꺾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타입으로 버튼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이 조작했을 때의 이 동선이 정말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CD 타입의 매체들을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의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보시면 오토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오토, 요것도 오토, 여기도 오토. 이게 뭐냐면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제가 타고 있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켜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2단, 그리고 1단, 그리고 완전히 달궈지면 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렉서스는 오토라고 하는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최신 차량답게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데요, 12V 파워 아울렛이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여기에 커버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좀 큰 경우, 예를 들면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넣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이게 걸립니다. 여기서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그 뒤쪽으로 기어 노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어는 CVT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 모드하고 여기서 S 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체결감도, 이 레버의 체결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 뒤로는 EV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하고요, 오토 홀드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TI라고 하나요?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렉서스가 밀고 있는 건데요, 사용할 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 비교적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X에서 제가 또 하나 놀란 부분은 바로 이 컨트롤러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볼륨하고 전원, 미디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라디오 선택하실 수가 있고, 튜는 이쪽에서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보지 않고도 처음에 조금만 적응을 하시면 간단한 손동작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네요. 암레스트는 진짜 이 형상도 그렇고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질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세가 손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잘 받쳐줍니다. 역시 렉서스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공간도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또 아니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요것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렉서스답지 않게 이게 너무 가벼워요. 요런 데서는 고급감을 살짝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차가 고급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수납도 2단으로 지금 트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소지품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넣었다 뺐다 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달리는 상태에서 뭔가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뒤로 좀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휠베이스에 비해서 이 레그룸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룸은 조금 좁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감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헤드룸은 제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레그룸은 주먹, 제가 신장이 170 정도 되는데 제 운전 시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있고, 레그룸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성인 셋이 앉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시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죠. USB 타입의 파워 아울렛이 2개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실내등은 전부 다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룸은 정말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여기를 많이 파놔가지고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보기보다는 이 촉감이라든가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앞좌석보다 차라리 저는 이 각도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고급감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렉서스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다분히 비대칭형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차량답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기대했었는데요. 지금 일반형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셰시 강성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렉서스 UX 250H AW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세그먼트가 출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토요타나 렉서스를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내주행 연비가 100% 시내주행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교통 상황이 안 좋을 때 시내주행에서만 운행을 할 때 연비고요. 15.8에서 16.7 요 사이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대부분 메이커들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이든 메이커 측에서 발표한 시내주행 연비보다 한 1, 2km 정도 더 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준인데요. 지금 렉서스나 토요타 차량들은 보면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실제로 공인연비, 그러니까 시내주행 공인연비보다도 더 나오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은 꾸준하게 유지해 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 굉장하게 정체가 극심하더라도 16km대는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오히려 정체를 하게 되면 EV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17, 18 정도까지도 꾸준하게 좋은 연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UX250H는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입니다. 독특한 조합이죠. 보통 기존의 CT200H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붙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250H라고 해서 그 틈새에 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 있죠. 300H, 350H, 400H, 500H 여러 등급 차량의 종류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UX에는 현재 국내 수입된 차량은 250H 모델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주행에서 가속 페달이 굉장히 가볍고요. 또 의외로 EV 모드가 견뎌주는 구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시내주행만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디젤 엔진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전기 차량도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상당히 좋은 주행 질감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승차감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오래 타서, 세단을 오래 타서 이제는 좀 SUV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보다는 약간 높으면서 부드럽고 또 SUV보다는 약간 낮으면서 단단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차감을 지금 렉서스 UX250H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글로벌 플랫폼이죠. TNGA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렉서스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플랫폼인데 GAC라고 해서 글로벌 아키텍처 컴팩트라고 하는 셰시가 적용이 됩니다. 다양한 셰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토요타가 내세운 새로운 컨셉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낮고 셰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WC1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고도 그렇고 전체적인 셰시의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셋업이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가 4륜구동 모델 기준이고요. 15.9, 고속도로에서는 15.3, 도심에서는 16.4인가요? 16.4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의 평균 연비는 18.3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동안에 경험한 최대 연비는 23.1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리터급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붙은 차량 중에서는 글쎄요, 이거 마음 먹고 발걸 신공까지 발휘를 해서 연비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20km대 후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비 부분은 도심 주행에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주행 모두 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저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조름도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EV 모드가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조용한, 어떻게 보면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의 소음, 타이어 마찰음 이런 것들도 렉서스답게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진동 부분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EV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갈 때 모드 간의 전환 때 약간의 웅 하는 조금 큰, 기존보다 조금 더 큰 소리와 약간의 진동이 느껴질 뿐,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들은, 기분 나쁜 진동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부분도 확실하게 잘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AWD 모델인데요.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4,500만원대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5,4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E4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AWD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계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AWD 모델을 추천드려 봅니다.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보통은 럼플렛 타이어로 이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승차감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주니티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승차감이 바로 지금 UX250H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를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UX250H를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차감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핸들링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와인딩 로드에서도 휘시 강성도 좋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쫀득하고 좀 찐덕찐덕할 정도로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어링의 감각도 굉장히 날카롭고 민첩하고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의 만족도는 저는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2륜구동 4,500만원, 4륜구동 모델이 5,400만원대, 이 가격대가 여전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량의 어떤 가치라든가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고려를 해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교적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의 어떤 그 편차, 조금 더 과감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는 편차가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저는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eCVT라고 해서 CVT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나름의 그 기어 단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운전자는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기아의 체결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엔진이 146PS로 알고 있고요. 앞쪽이 80kW, 뒤쪽이 5.4kW 이렇게 해서 총 시스템 출력이 183PS로 알고 있습니다. PS는 미터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1PS가 보통 0.98, 99 HP 정도 되니까 뭐 일반적인 마력 수준에서 보시면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X250H의 총 시스템 출력은 183PS입니다. 토크가 지금 19.2라고 알고 있는데 토크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토크감을 조금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브레이크는 앞쪽에는 벤틀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솔리드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담력이 강한 편이고 렉서스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그 느낌에서도 부드럽고 강한 느낌은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 끝까지 창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대부분 차량이 그렇습니다만은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문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앞쪽까지도 기존 차량들의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 공간까지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렉서스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DRCC라고 해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은 다른 것보다 이 감속할 때 느낌이 어떻게 드냐면 꾸준하게 쭉 브레이크를 밟다가 끝에서 살짝 강하게 밟았다가 살짝 떼어주는, 왜 그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차량에 어르신을 모시거나 좀 부드럽게 제동을 해야 될 때 처음부터 꾸준하게 쭉 밟다가 끝에서 발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한번 밟는 이런 운전 느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체에서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 특히 가속 부분보다는 감속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4단계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은 한 번 누르면은 살짝 눌렀을 때는 1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조금 깊게 누르면 5단위로 올라갑니다. 5단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전반적인 크기, 그립, 가중의 질감, 만졌을 때 이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이건 꼭 만져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느낌 때문에 전체적인 승차감도 오히려 더 이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과 약간의 쿠션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약간 높아지는 그런 이건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각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차량의 그레이드를 저는 CT200H 고 원저리로 지금 보고서는 이 차를 시승하기 시작했는데 HWD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대라든가 전체적인 구성, 고급감,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CT200H가 아니고 IS 요 정도 등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S에서 크로스오버 형태로 나온 그런 형태로 조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차량의 크기라든가 파워트레인만 갖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또 가격만 갖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위치, 다른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벤츠의 GLA, BMW의 X1, 그리고 현대차로 보면은 이게 투싼하고, 개인적으로는 투싼하고 코너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그먼트는 굉장히 독특하고 전에 없던 세그먼트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오히려 토요타에서 그냥
볼륨 모델로 이런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렉서스 브랜드를 달고 이런 고급화된 느낌의 차량이 나온 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속 성능도 크게 저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최고 속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5, 186 요 정도대에서 리밋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이 파워트레인에서는 조금 더 버텨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고려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180에서 190 요 사이대로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실시 강성이라든가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을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둬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은 터치가 안 된다는 점, 그 점은 제가 조금 단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점을 언급 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4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차량의 가격, 5,400만원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렁크 공간, 실내 리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터치가 안 되는 이 스크린에 터치가 안 되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저보러 집착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4,500만원 그리고 5,400만원대의 차량에서 본닛을 열었을 때의 게스식 리프트가 아닙니다. 그냥 수동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보통 4,000만원대가 넘어가고 5,000만원대가 넘어가는 차량에서 게스식 리프트가 없는 차는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 UX250H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의 단점을 제외한다 그러면 저는 승차감은 뭐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전달을 해줬고요. 가속 페달도 굉장히 가볍고 미션의 반응 부드럽고, 연비도 또 대단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실제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실내에서의 고급감, 전방의 시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고맙습니다.